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덕여대 사건 보면서 어, 페미니즘의 종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페미니즘의 종말이다 라고 전 생각을 해요. 원래 어떠한 이념 간의 대립이 있을 때는 감정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페미니즘이 이번 그 동덕여대 사건을 통해서 아, 대한민국식 페미니즘이 진면목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결과로 아마 여대 출신들은 정말 쉽지 않은 취업 시장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게 됐어요. 그 낙서가 좀 굉장히 크리티컬해 보이는데, 라카츄란 게 저는 그거 보면서 뭐가 바로 생각이 났냐면, 제가 중학생 때 인생 살면서 거의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찐따여가지고 뭐 노래 부르는 것도 모르고 아, 애초에 노래 무슨 노래가 있는지도 몰라고 뭐 그랬어요. 찐따였으니까. 근데 같이 갔던 그 여학생 친구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 가방을 뒤적이더니 제 가방에서 그 볼펜하고 유성펜 같은 거를 꺼내서 낙서를 막 하더라고요. 노래방 안에다가. 당연한, 당연하다는 듯이 낙서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노래방이 별로 낙서가 많은 노래방은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맣게 좀 있는 그 정도였는데, 낙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 당시 찐따였으니까, 아, 적당히 한 30분인가? 남의 거 들어주면서 탬버린 좀 치다가 나왔어요. 근데 아마도 그 낙서는 끝까지 남겠죠. 누군가 지우기 전까지. 동덕여대의 낙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어떤 걸 믿고서 했는지 사실 주장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좀 많이 보이는 페미니즘 식의 논조가 많았어요. 남자는 살인자고, 뭐, 그런 남자들에게서, 우리는 지켜줘야 되고, 그런 온갖 논조들. 설령 정말로 좋은 논리고 좋은 이념이라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표현의 방식에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혔죠. 특히 취업을 앞둔 4학년 졸업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박람회를 뭐 거의 뭐 파괴하듯이 했더라고요. 그럼 그 논리에 동조하지 않은 졸업생들은 피해를 본 거죠. 제가 이런 극단적인 이념이 표출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사실 한국에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계속 있었어요. 광우병 사태 때도 그랬고, 사드 사태 때도 그랬고. 근데 사실 별거 없었어요. 광우병, 사드, 뭐 온갖 촛불 집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별로 없었어요.
그런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라 대부분이 선동된 자료로 만들어졌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 감정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파괴적 행동을 이끌어내죠. 그 우리나라의 시위가 뭐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젠틀하다 이런 거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확실히 선동 자료가 넘쳐난다는 거는 불보듯 뻔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싫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선동에 이용당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인데, 모두가 감정적으로 하나에 몰입될 때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성적 판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대손손 욕먹을 만한 레거시를 만들더라고요. 지금도 옛날에 그 시위했던 분들, 뭐 지금도 뭐 TV 나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지만 아마 창피할 겁니다. 본인이 그런 선동에 넘어갔다는 것도. 대부분은 뭐 선동에 넘어가던 말던 뭐 나중에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아닌 척하면서 살지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피해자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적어도 그 피해자들은 결코 잊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념 간의 대립, 사상 간의 대립이 있다면은 그걸 쉬쉬하기보다는 만천하에 오픈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죠. 대학교 줄줄이 망하는 거 모두가 다 예상했던 일이죠. 현재 진행형인 일이고, 그런 과정에서 여자만 뽑아가지고는 회사가 아니라 대학 유지가 안 된다. 생존의 문제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일어날 법한 일이었고, 그 일어나자마자 실체가 또 만천하에 공개가 됐죠.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해요. 그 노래방에 그렇게 낙서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살고 있을까? 거리낌 없이 남의 기물에 낙서하고, 한국인 중에 그런 친구들 많죠. 해외에 그런 역사적 자연유산에다가도 락카칠 해놓고 누구누구 왔다 갔다 민폐 끼치는 인간들. 중국인만 욕할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그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성매매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주장 많이 하죠. 뭐 통계적으로도 뭐 통계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뭐 일정 퍼센트 이상은 그렇게 꾸준히 구매를 하겠죠, 성매매를. 근데 전 한편으로는 온갖 형태의 그런 절도나 아니면 재물 손괴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가령 남자 목욕탕에는 수건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헤어드라이기 뭐 이런 거.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근데 여자 목욕탕에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죠. 여자 혐오가 아니라, 여성 혐오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왜 그런 일이 펼쳐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인지를 하는데도 한다면 그 심리는 뭘까? 저로선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그게 원래 인간의 진면목인 것 같아요. 전 제가 착하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요. 저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한 50점 정도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스스로 착하다고 한 사람 치고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오르니까 재물을 손괴해도 돼. 요 정도는 그냥 집에 가져가도 돼. 여기엔 좀 낙서 좀 해도 돼. 그게 진면목이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아, 인권 운동의 진면목이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여대에게는 그 어떤 시기보다 지금 비상인 상황이 됐고요. 저는 대표로 살면서 제 주변에 가장 많은 인맥도 대표인데,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대표예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자랑 거기에 더 나아가서 페미니즘, 여대, 그걸 대표들은 그렇게 선호할 수 없어요. 왜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에 돈 벌려고 모였지 사상 전파하려고 모인 곳 아니거든요. 종교랑도 똑같아요. 극단적인 종교 지지자가 와서 자꾸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 종교 전파만 하고 있으면, 아니면 회사 내의 제품에 종교적 색채를 몰래 넣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 종교가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그것은 본인의 사상이지, 왜 회사 제품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사상을 몰래 스며 넣냐는 거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태스크는 준 적이 없는데, 종교나 이념이나 사실 똑같아요. 결국은 스스로가 더 낮은 대접을 받겠다라고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마 더 사회에 어울리긴 힘들어지겠죠, 그분들은. 그럼 더 극단적으로 갈 거고요. 보나마나죠.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워마드 같은, 메갈리아 같은 곳 들어가서 보면은 인권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 수 없어요. 그걸 보고서. 그걸 보고 인권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라도. 그리고 저는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전 그래서 종종 그걸 하시는 분들한테
예전에는 궁금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남자가 다 멸망당해서 여자만 남은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라는 거를 질문했었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여성 우월주의더라고요. 동등한 인권이 아닌 우월주의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월주의를 위해서 비하하는 표현이 남발하고 그러고 있는데 결코 우월할 일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세상이 아무리 스윗한 사람이 많아진다고 한들 저는 절대로 그런 세상은 도래할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사람들을 그 인권운동 한답시고 하루 종일 메갈리아나 워마드 같은 곳에서 글 올리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경제력이 매우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게도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분노가 돈이 돼요. 분노가 돈이 돼요. 누군가의 돈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허상과 싸우고 있죠. 그림자와 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를 어떻게 없앱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건데 실체가 없는 것과 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고갈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벌어가는 그런 우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그런 소위 말하는 여성 인권 서비스 단체들 그거 수익 구조를 제가 왜 알고 있냐? 제가 그걸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한참 정말로 빠꾸 없이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한참 일베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인식도 매우 안 좋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집단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 되게 돈 잘 벌거든요. 별로 일도 안 해요. 근데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저와 그 일을 같이 하려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했냐? 야, 이거 그냥 우리가 양쪽 다 해도 되겠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페미니즘 사이트 오너면서 남성 우월주의 사이트 오너면서 국민의힘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오너면서 더민주를 지원하는 사이트 오너기도 한 거예요. 계속 싸움만 붙이고 그럼 거기에서 더 많은 분노가 일어나서 더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이 광기에 휩쓸리면은 그걸 제공한 사람만 돈을 계속 벌어가요. 근데 이런 뻔한 상황을 그분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 부정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논리를 만들어요. 그것과 그건 무관하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 꼭두각시처럼 가지고 노는 거죠. 사람들을. 이쪽 편에다가 저쪽 편에서 말한 적도 없는 거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서 불씨로 넣어주고 또 반대쪽에다가 또 불씨 넣어주고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해봅시다. 제가
여성 혐오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반대에다가 그걸 바로 카피해 가지고 적당히 해서 또 올려버리고, 그리고 그 여론이 그냥 일부 언론 여론이 아닌 것처럼 좋아요의 숫자 조작해 놓고 댓글 수 조작해 놓으면은 어떻게 검증하죠?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프로그래머니까 그런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정말 실존하는 여론인지도 모르는데 화가 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미래를 망치고 있고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가치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전.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행태를 부리는 게 굉장히 열받았고, 그리고 여전히 이런 극단적인 분노 속에는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저는 항상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언제나 같아요. 사회가 분노에 빠졌을 때가 제일 호구되기가 쉬운 순간입니다. 사회가 분노에 빠져서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사기꾼이 그렇게 많다, 많다, 말로만 하잖아요. 대한민국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0%에서 25%나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애들 패고 삥 뜯고 다니는 사람들도 싹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회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죠. 학폭 가담자들 다 그러고 살죠. 애들 이지매하고 노래방 이런데 그냥 싸그리 낙서하고 다니던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어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어딘가. 그 사람들 어딨냐고요. 다 숨어 있어요. 누군가의 와이프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로 돈을 벌고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사회는 학창 시절과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3살 버릇 뭐 80까지 간다더니 낙서하는 꼬라지도 바뀌지 않았고, 감정에 휩싸여서 말 같지도 않은 논리 갖다가 파괴를 정당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 이용해서 돈 먹는 놈은 또 따로 있고, 이 사회가 그만큼 개판입니다. 정말 개판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개판이고, 전 그래서 그 어떤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이나 뉴스 기사나 원문 그대로를 믿지 않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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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일 뿐인 거죠. 동덕여대 사건 아마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든 또 비슷한 건 또 일어나겠죠. 또 옛날에 또 말 같지도 않은 일들 펼쳐진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여성시대 같은 곳에서 일어났던 남성에 대한 그 성희롱과 그런 문제, 그것도 전혀 수면 위로 못 올라오죠.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고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것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가장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것보다 안전한 길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